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억을 잃은 줄만 알았던 강재인, 사실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L이라는 이름으로 YL그룹의 심장부에 돌아와 복수의 칼날을 겨눴습니다. 이번 77회는요, 그냥 사이다가 아니라 미네랄 워터에 고춧가루 한 스푼 넣은 맛, 황기찬, 세리 모두가 멘붕하는 장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YL그룹 본사. 유리 천장이 반짝이는 로비를 지나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수많은 기자와 직원들이 숨죽인 채 전설의 디자이너 L의 정체를 기다립니다. 천천히 마치 무대를 장악한 배우처럼 재인이 걸어옵니다. 손끝이 가면을 잡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툭, 가면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바로 디자이너 L이야.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재인 아니야. 내가 L일 리가 없어. 그냥 그 빈자리 메우려고 흉내내는 거잖아. 하지만 재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재인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황기찬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건 선물이야. 듣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첫 번째 녹음이 재생되자 황기찬의 표정이 굳습니다. 세리의 목소리. 황기찬, 내가 괴한을 시켜 너를 공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널 구하는 척하면 완전히 내 편이 되겠지. 믿었던 사람의 배신. 황기찬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두 번째 녹음에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듣게 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죽음의 순간. 황기찬이 숨이 끊어져가는 그 앞에서 119도 부르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그 날 것의 숨소리와 침묵이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미란의 절규는 YL그룹의 벽을 울렸고 시청자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인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모두가 덮고 있던 진실을 까발리는 전쟁이었습니다. 재인은 바로 세리의 팀장 자리를 박탈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퇴출이야. 세리는 분노에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어내. 천문학적인 금액 앞에 세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는 황기찬에게 달려갑니다. 기찬 씨, 재인 저 여자 내쫓아줘요. 우리 이렇게 당하면 안 돼요. 하지만 황기찬은 냉정합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왜 폭등한지 알아? 디자이너 L 덕분이야. 그리고 너랑 L의 가치를 같다고 생각해? 이 말은 세리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재인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황기찬의 계획을 폭로합니다. 병원장의 비리 자료를 손에 쥐고 은밀한 협박과 동시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 댓글창은 불타오릅니다. 이게 재벌들의 민낯이냐? 황기찬 끝났네. 재인 언니 제발 더 세게 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폭로. 세리가 과거 강규철 회장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CCTV로 밝혀집니다. 황기찬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길 비켜줄래? 내가 비켜야지. 긴장감이 전류처럼 흐릅니다. 삼각관계 폭발. 재인이 김도윤의 넥타이를 고쳐주는 순간 황기찬의 눈에 질투가 번쩍. 재인, 회사에서 사적인 감정 섞지 마. 하지만 재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사적인 건 너고 난 업무 중이야. 경찰 아저씨, 저 사람 잡아가세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황기만이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손끝은 바로 세리.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주변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서류철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휴대폰 통화를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황기만과 세리 사이의 좁은 공간에 쏠렸다. 세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니에요. 억지 웃음을 지으려 하지만 그 미소는 표정 근육마저 버거워하는 듯 경직되어 있었다. 황기만은 눈동자를 좁히며 마치 오래된 상처를 더듬는 사람처럼 세리를 후쳐봤다. 내가 그날 나를 밀었잖아. 계단에서 기억나.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복도 안의 모든 귀에 똑똑히 박혔다. 세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그냥 떠보는 거겠지.
하지만 그 떠보기 하나가 세리의 뒷목을 조여왔다. 황기만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 표정은 내가 내 약점을 알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 같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크게 또렷하게 말했다. 경찰 아저씨 불러야지. 나쁜 사람은 잡아가야 하잖아. 주변에서 누군가 키득거렸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다. 세리는 뒷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기억 회복이 아니라 자신을 흔들기 위한 시그널이라는 걸 직감했다. 날 불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거구나. 그 순간 세리는 숨이 가빠졌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황기만은 휠체어를 살짝 돌리며 세리 쪽을 다시 바라봤다. 내가 아무 말 안 한다고 모를 줄 알았어? 그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묻어났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냥감이 스스로 올무에 걸리기를 즐기는 사냥꾼처럼.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황기만의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목덜미를 파고드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온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곧 다 말할 거야. 그 짧은 한마디에 세리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황기만은 이미 게임을 시작한 것이고 세리는 이제 그 게임판에서 도망칠 수 없는 말뚝이 박힌 말이 된 셈이었다. 한편 늦은 저녁 한강변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늘어져 출렁이며 깜빡였다. 그 길 위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여자가 걷고 있었다. 강미란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메시지 전송 화면에 적힌 글자는 단 3줄. 오빠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었지만 이미 그 눈물은 한 방울, 두 방울 바닥으로 떨어져 검은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정호성이었다. 오성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따라 걸었다. 그가 이곳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미란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속 나 너무 힘들어라는 말에 그는 단번에 위험한 예감을 느꼈다. 머릿속에 스친 건 오직 하나 놓치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 그는 멀찍이 서 그녀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놀라서 달아나지 않게 조심스레 발걸음을 맞췄다. 하지만 미란의 걸음은 점점 강변 쪽으로 향했다. 난간이 가까워지고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순간 한 줄기 강바람이 세차게 불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미란이 난간에 손을 올리자 오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안 돼.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미란 씨.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미란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그 속엔 지독한 공허가 깃들어 있었다. 오빠 왜 왔어요?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오성은 그 안에서 절박한 구조 신호를 읽었다. 오성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마치 다가서는 순간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그 문자를 받고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 미란 씨, 나한테 말해요. 무슨 일인지.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말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그녀의 손이 난간을 더욱 세게 움켜쥔다. 그 힘이 한계에 다다르면 발걸음이 허공으로 향할까봐 오성은 손끝이 떨렸다. 바람 사이로 물결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오성은 결심했다. 그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니,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당신 눈빛 아직 살아있어. 나 포기 안 해. 미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 너무 무서워요. 이 진실 감당 못하겠어요. 오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은 단단했고 그 온기는 차가운 한강 바람을 밀어냈다. 무섭다고 혼자 싸우면 더 무서운 거야. 이제부터 나랑 같이 싸워. 당신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미란의 손이 천천히 난간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오성의 품에 기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성은 그녀를 더 단단히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미란은 아주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오빠가 와줘서. 오성은 미란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올 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러니까 절대 혼자 강변에 오지 마.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강변의 바람 속에서 서 있었다.
멀리 보이는 강물은 여전히 출렁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따뜻해져 있었다.